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자 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그 지명을 제가 승인했습니다. 김부겸을 임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텐데 어제 그 여권에서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고 그것으로 여론, 인사 실패에 따른 여론을 그걸로 막았다고 생각을 해서 김부겸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임명을 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인사파동에서 하나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입니다.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 이번 쭉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인사청문회 그리고 언론 검증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3명의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실패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억지 주장을 펴면서 적반하장격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맹비난했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인사를 제대로 했는데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됐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한 60% 70%는 인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 펄펄 살아있을 때 임기 초반 중반 그리고 또 이른바 친문 극성 그 네티즌들 열성 지지자들 문파 이 사람들이 극성을 부릴 때 그때 같으면은 아무리 야당과 여론이 들끓어도 그리고 여당에서 이 정도는 한두 사람을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9명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임명을 했고 이번에 3명을 1명 제외하고 3명 국무총리까지 3명을 추가로 하면은 32번째 야당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이 아무리 우겨도 여당에서 그 추진을 해서 1명을 낙마시키는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힘겨루기 위해서 여당에게 청와대 문재인이 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어제 상황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자 여당이 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을 했다. 인준 투표를 해서 가결을 시켰죠.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식 국무총리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야당 불참 속에 가결이 됐다. 그리고 임혜숙, 노형욱 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임명할 겁니다. 여당을 또 힘으로 밀어붙였다.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성이 안 차는 것이죠. 1명 정도 낙오가 됐어도 낙마가 했어도 다 세면대 낙마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전국 경색이 심화될 거다. 자, 그런데 어쨌든 1명이 낙마를 했어도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레임덕의 징조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일면 톱에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당에 막혀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직진이 멈췄다. 계속 인사 직진해왔죠. 아무리 인사 잘못됐다 바꿔라 해도 그대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명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1명을 잃었죠. 자, 임명 강행 입장 바꿔서 이례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권력 추가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명 낙마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3명 중 1명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민주당 요구를 문재인이 끝내 수용한 셈이고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현 정권 들어서 처음이다. 레임덕이죠. 제가 레임덕 징후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집권 여당이 차별화를 한다.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딱 그 꼴입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고 동아일보도 비슷한 그 톤입니다. 문 대통령 한명 낙마 여 요구 수용. 그래서 당정 무게추 이동 신호탄.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특히 대선 주자가 보상이 되면서 대통령과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고 나중에는 또 문재인에게 탈당 요구를 하고 그런 헌정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도 장관 후보자 낙마시킨 건 처음이다. 자, 기한 내에 국회에서 정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은 며칠까지 재송부해달라. 이번에도 14일까지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는 그 수순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가 된 건 처음이다. 김부겸 그리고 김부겸 송영길 비주류 투톱이 전면했었다. 두 사람은 친문과 거리가 있죠. 김부겸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상당히 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은 안 된다. 당이 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비주류가 행정부와 여당의 투톱을 맡아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친문이 뒷받침했던 4년간은 다른 양상 전개가 예고된다. 자, 여당 중진위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임기 말이 아니었다면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을 거다.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낙마와 김부겸 인준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가 없죠. 정권 초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그 진실이 임기 말에 들어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막 권력이 남용된 청와대까지 동원돼서 밀어붙인 그 중요한 사건 3개가 있죠.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농단 사건, 하나는 월성 원전 경제력 조작 사건,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금지 사건입니다. 울산 사건은 지금 재판이 막 시작이 돼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각종 증인들이 나오면서 또 몸통을 향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통 문재인 대통령이죠.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월성 수사는 이 월성 원전 이 경제성 조작 사건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죠.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물론 불법 금지를 시킨 이유가 기획 사정을 하기 위해서 김학의에 대한 기획 사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재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것을 그때 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이 검찰의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막 걸쳐내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김학의를 소환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을 이 김학의 사건이 불법 출국 금지 이 사건이 계기로 돼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 칼날이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피고인이 돼 있죠. 그리고 유강철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곧 기소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자 이강철 위선 과연 이강철이 일개 선임 행정관인데 행정관 위에는 비서관이 있고 수석비서관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자 그래서 이강철 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당시 바로 일단은 그 위에 비서관 제치고 그 위에 민정수석이 개입이 됐다. 자 그래서 연루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은 조국입니다. 조국. 또 조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조국도 이규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실행했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검사죠. 이규원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윤이 수사하지 말라 지시한 것과 또 다른 경로를 한 겁니다. 이성윤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일 때 했는데 조국은 아예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수사를 계속하면은 그 위선까지 다 파괴되니 위선으로 파괴되면 본인에게도 오고 그 위에 본인 위에 대통령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이 2019년 6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이 윤석열과 가깝다고 해서 뭐 대윤 소윤해서 지금 자천이 돼 있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대검 강화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수원지검이 조국과 이광철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검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의 한 수사관으로부터 당신이 지금 수사 대상이야.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켰으니 수사 대상이야. 이 말을 듣고 SOS를 칩니다. 누구에게 쳤느냐?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에게 칩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신분이 두텁죠.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청와대에서 다 기획해놓고 왜 나만 잡아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이광철이 화들짝 놀라서 조국에게 보고를 합니다. 야 이규원 검사 곧 뭐 유학 갈 예정인데 연수 간다고 하죠. 연수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이 좀 말해주세요. 이거 다 우리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하니 조국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좀 해봐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윤대진이 또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팀장이죠.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서 아니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이거는 자 불법으로 한 거죠. 저 서로 막 조작하고 한 겁니다. 그 어떻게 그 서로도 법무부 검찰 이런 데서 막 조작을 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될 곳에서 어쨌든 이 윤대진이 안양지청장에게 이현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대검, 서울 동부지검장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규원을 수사하느냐? 유학 가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양지청이 이규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 보고서를 대검에 올리게 됩니다. 양쪽에서 막 수사하지 마라 한 것이죠. 정권 방탄검사 이성윤 그리고 뭐 정권 수호대 조국 이렇게 해서 양쪽에 수사하지 말라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임기 말에 다시 막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윤대진이 이현철에게 검찰의 출국 금지는 법무부 대검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불법으로 서로 막 만들고 이런 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 법무부와 대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별개로 이 사건에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했던 이성윤도 제가 어제 전에 들었는데 같은 말을 했죠. 이거 전부 다 법무부 대검이 다 짜고 다 알아서 같이 하는 일인데 왜 수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성윤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과 이성윤 법무부, 대검 움직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청와대에 있겠죠. 바로 몸통입니다. 자, 중앙일보도 이규원 유학관이 수사 안 받게 해달라. 조국이 법무부에 전달,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 윤대진 통해서 전달을 했다. 자, 그 이야기고 이성윤 공수장이 당긴 조국 의혹, 이광철, 조국, 윤대진, 이현철 이렇게 수사 중단 요구 연쇄적으로 전달됐다. 이규원 SOS 동아일보입니다. 이규원 SOS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조국, 윤대진, 이현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적응이 됐는데 자 과연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 했을까요? 이거 청와대야. 청와대 뜻이야. 이런 말들이 오고 갔으니 검사가 본분을 잊고 수사를 중단시켰겠죠. 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 방해하는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차규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본인 밑에 있는 서기관이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를 받고 박상기 장관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박상기 장관에 전화를 해서 안양지청이 지금 김학의 긴급 출금 과정 문제점 조사한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일러니 박 장관이 윤대진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아니 그거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어떻게 그럼 나까지 조사하겠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상기 내가 시켜서 본인이 혼자서 알아서 시켰겠습니까? 그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또 있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터지니 이 진술이 하나씩 드러나니 또 물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럼 그 문건들이 공소장 내용들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그거 한번 감찰을 해봐야 되겠네. 내용은 놔두고 그 유출된 게 왜 유출됐나 유출한 게 심각하다. 박범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찰을 시사를 했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내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일부 언론 공개, 일부 언론의 공개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이다. 공처사실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서 서울신문의 질의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했는데 친정권 성향인 한겨레 신문도 이 문건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 성향 언론, 반정부적인 언론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 이야기를 박범계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도 이것을 이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명시 수사 외압 관여 의혹 제기, 조국도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자, 한겨레 신문이 뭐 다른 신문 뺏겼겠습니까? 오늘 같은 신문을 다 놓은 건데 그것은 일부 언론 이러면서 물타기를 또 하고 있죠. 자, 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한 적이 있죠.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온 나라를 엉망 숙대밭으로 만드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조국이 문재인 정권을 지키고 하는데 충성을 다했으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울산시장 선거, 뭐 농단도 있고 유재수 감찰무마도 있고 조국 본인 일가의 비리까지 막 벌어졌었는데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했죠. 그 과정에서 사위가 태국의 한 항공 관련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그 항공사가 이상직,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상직 이스타 항공 설립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는 것보다 그 이주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주를 짧은 기간 근무를 했으니까는 이주하는데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편의를 봐준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직은 승승장구합니다. 국회의원까지 되고 공기업 차장도 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민정수석실에서 다 감찰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감찰을 해서 못하도록 다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 감싸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왜 민정수석실에게 계속 친인척 감찰을 맡겼느냐. 보호를 시킨 거겠죠. 사실 이 민정수석실에서 그 역할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특별감찰관제라고 있었죠. 특별감찰관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서 청와대 고위 참모들 그리고 친인척들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기능을 그러면은 대신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인데 민정수석은 충성스러운 조국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아예 수수방관을 했죠. 진식비리 수수방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자체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쓸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광철도 있고 조국도 있고 그 전에 백원우 이런 사람들 민정수석실 안에서 여러 의혹에
오히려 걸러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개점 휴업 4년 동안 예산만 34억 허튼 썼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놨으니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으니 그냥 예산 집행하는 직원만 2~3명 갖다 놓고 예산을 국민 혈세를 막 쓰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과 친인척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청와대 비리감찰위에 박근혜 정부 때 설립을 했는데 특별감찰관실이 8개 럽보를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조선일보가. 8개 사무실 중에서 불 켜진 것은 단 한 곳. 예산 집행 직원 3명만 덩그러니 앉아 있어서 월세만 한 달에 4,580만 원씩 꼬박꼬박 내서 문정부가 이것을 무력화시킨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자, 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 없앨 수가 없어서 현재 사무실의 임차로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나가 있다. 예. 현 정권 들어서 조국, 백운우의 개인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지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인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은 이 검찰 수사 전에 미리 감찰을 했을 수도 있겠죠. 친인척뿐이 아니고 조국이나 백운우나 이광철의 이 탈법 요소가 많은 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미리 감찰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우려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임기를 다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임명하지 않겠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또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그리고 그 시기 문제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주호영 의원 얘기로는 윤석열이 곧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전당대회 이후라고 주호영 전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빨리 입당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전언입니다. 어제 한 포럼에서,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하면서 주호영이 윤석열 입당 여러 채널로 확인했다. 인터넷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당하는 거 여러 채널로 확인했는데 킥 서비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킥 서비스. 빨리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의 플랫폼을 이용해야 정치적인 뜻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야 통합의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간접 채널로 윤석열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을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 킥 서비스처럼 이렇게 했고, 또 본인이 여러 차례 윤석열과 본인은 대구에서 판사를 했고 윤석열은 대구에서 검사를 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윤석열을 킥 서비스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간 딱불이었습니다.